다음 382번은 간단하게 이론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MHC는 각각에 대한 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1형 MHC 유전자로부터 1형 MHC가 합성이 됩니다. 2형 MHC 유전자로부터 2형 MHC가 만들어집니다. 1형 MHC는 적혈구를 제외한 핵을 가지는 모든 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2형 MHC는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비세포, 이들을 전문 항원 제시세포, 전문 항원 제시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1형 MHC는 MHC만 가지고는 MHC 수용체인 T세포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공된 항원 결정기가 필요합니다. 가공된 항원 결정기라 해도 되고 항원이라 해도 되고 에피톱이라 해도 됩니다. 1형 MHC와 결합하는, 이때 면역에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분해를 의미합니다. 가수분해되는 폴리펩타이드 조각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세포질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얘는 1형 MHC와 결합을 해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항원 결정기 글자 수가 많으니까 줄여서 가공된 항원이라 하자. 2형 MH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는 가공된 항원 결정기와 결합을 하되 이 단백질은 외부에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유입된, 외부에서 유입된 단백질은 리소솜에서 가공이 되게 되면, 가수분해가 되게 되면 이 분해된 펩티드 조각이 2형 MHC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MHC와 결합이 된 항원이, 비자기 항원 결정기가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세포막에 표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들과 결합하는 T세포 수용체, MHC 수용체는 (1형) MHC에 대한 수용체 유전자, (2형) MHC에 대한 수용체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MHC 수용체 유전자로부터 발현된 MHC 수용체가 1형 MHC에도 결합할 수 있고 2형 MHC에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MHC 수용체가 여기에도 결합이 가능하고 여기에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자체가 1형과 2형은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형과 2형에 대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조 수용체라 합니다. 이때 보조 수용체가 CD8과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CD8이 1형 MHC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형 MHC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하는 보조 수용체, 공동 수용체가 CD4가 되면, 즉 CD4가 MHC 수용체와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CD4는 2형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2형 MHC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는 보조 수용체로서 CD8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름을 CD8 플러스 T세포. 얘는 나중에 분화가 되어서 활성화되게 되면 기능이 세포에 대한 독성을 가진다 해서 세포 독성 T세포, TC셀이라 합니다. 얘는 CD4를 가진다 해서 CD4 플러스 T세포. 얘는 분화가 되어서 효과 T세포가 되면 다른 백혈구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해서 헬퍼 T세포, TH세포라 합니다. 그러면 MHC 수용체와 MHC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MHC는 에피톱을 표현할 때, 에피톱을 제시할 때 필요한 것이 MHC이고, 항원을 인식하기 위해서 MHC와 결합을 해야 되니까 얘를 MHC 수용체라 한 것입니다. 먼저 항원에 감염이 되게 되면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합니다. 이때 항원을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가 삼키게 되면 삼킨 항원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니까 2형 MHC와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바이러스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합성이 되게 되면 세포질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1형 MHC와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세포막에 표출되게 됩니다. 그림을 두 번 그리기가 힘드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지 얘가 동시에 이것과 이것을 함께 표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을 두 번 그리면 돼. 이것 따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1형 MHC 에피톱 복합체에 결합하는 것은 MHC 수용체와 CD8을 가지고 있는 세포이고, 여기에 결합하는 것은 MHC 수용체와 CD4를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때 여기에 먼저 결합하는 것들은 둘 다가 미경험 T세포가 먼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합에 의한 접촉 의존성 신호 전달에 의해서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은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이니까 모노카인이라 합니다. 이 모노카인이 인터루킨 1, 가장 먼저 분리 정제된 사이토카인입니다. 인터루킨 1이 미경험 T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미경험 T세포가 자신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 자기 자신이 인터루킨 2를 분비합니다. 이 인터루킨 2가 자기 자신을 자극을 해줘야지만 T세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증식을 해서 분화가 되게 됩니다. 분화가 되게 되면 얘는 효과 T세포가 됩니다. 이때 효과 T세포가 CD8을 가지고 있는 효과 T세포는 효과 TC셀이 되고,
CD4를 가지고 있는 것은 효과 TH 세포가 됩니다. 효과 TH 세포는 다시 효과 TH1세포와 효과 TH2세포가 되게 됩니다. 효과 TC셀은 감염된 세포가 1형 MHC와 가공된 에피토벌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제시하게 되면 여기에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감염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시킵니다. TH세포 중에서 TH1세포는 감염된 대식세포에 결합을 합니다. 물론 대식세포만은 아니고 수상돌기세포도 가능합니다. 결핵균이나 나균에 감염된 대식세포에 결합을 하게 되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리소좀 반응을 촉진시킨다는 뜻입니다. 리소좀 반응을 촉진시켜서 소낭 내에 들어있는 세균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TH2세포는 항원을 삼킨 B세포와 결합을 합니다. B세포가 항원을 삼켜가지고 2형 MHC와 함께 항원을 제시하면 얘가 이것에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B세포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분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은 일어나게 됩니다. (382번에) 림프구 세포막에 존재하는 항원 수용체는 항원 특이 수용체이지 항원 수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T림프구, T세포, T세포의 항원 수용체가 1형 MHC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공동 수용체라 해도 되고 보조 수용체라 해도 됩니다. 보조 수용체가 CD4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형은 CD8이라 했습니다. 2형이 CD4가 필요합니다. 답은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B세포의 항원 수용체는 막항체라 했습니다. 얘는 두 개의 다른 폴리펩티드 사슬인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로 구성이 된다. 알파 사슬, 베타 사슬은 T세포 수용체에 대한 이름이지 B세포 수용체는 알파 사슬, 베타 사슬이 아니라 긴 사슬, 짧은 사슬이라 한다 했지. 옳지 않다. 3번에 분비된 항체는 B림프구의 항원 수용체와 막항체와 구조적으로 같다. 대신 이제 얘는 막을 관통하는 막 관통 부위만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분비와 관련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원과 결합하는 변이 영역의 종류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된다. 아까 정리했지. 항체를 5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변이 영역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부에 따라서 특히 긴 사슬의 불변부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지. 4번에 B림프구의 항원 수용체는 항원을 직접 인식할 수 있으나 그 3차 구조를 인식한다 했습니다. T림프구의 항원 수용체는 숙주 표면에 존재하는 주조직적 합성 복합체 MHC에 결합한 항원을 인식한다. 이때 항원은 가공된 항원이라 했습니다. 이게 참이 되겠지. 5번에
T림프구의 항원 수용체, T세포 수용체는 4개의 폴리펩티드 사슬, 즉 2개의 중세와 2개의 경세로 구성되고 Y자 형태를 띠며 중세 변이 영역에서 항원을 인식한다. 얘는 T림프구의 항원 수용체가 아니라 B림프구에 대한 항원 수용체, 막 항체에 대한 특징이지 설명이지.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번 B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항체를 분비해서 체액성 면역을 일으킨다. 참이다. 사이무스, 가슴샘, 흉선에서 성숙하는 것은 사이무스의 T를 써가지고 T세포로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도움 T세포의 자극에 의해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참이다. 4번에 항원 조각, 가공된 항원을 항원 조각, 펩티드 조각과 2형 MHC의 복합체를 표면에 제시한다. 그래서 2형 MHC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 T세포이지, 도움 T세포가 B세포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5번에 바이러스 감염 시 형질세포로 분화되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중화항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항체를 만든다. 가능하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번 사람의 면역계는 이미 경험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현한 병원체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체의 다양성 형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만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니까 좀 내용이 깊은 지식을 요구하긴 하되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들만 그냥 그대로 일단 외워두도록 합시다. 1번 가변 부위인 VDJ에 대한 유전자 재배열이 일어나 다양한 조합의 항체가 생성된다. 항체 다양성에 대한 첫 번째 기작이 유전자 재배열이다. 유전자 재배열은 변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불변부 C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변부에 대한 유전자 재배열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은 항체에 대한 개별형 전환, 항체 종류 전환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에 대한 유전자 지역에서 접합부 다양성이 형성된다. 이 단어도 기억해 두자. 그래서 항체에 대한 다양성에 특히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해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 재배열과 접합부 다양성 때문입니다. 유전자 재배열과 접합부 다양성은 T세포 수용체가 형성될 때도 일어납니다. 3번에 항체 유전자는 항원 접촉 자극에 의해 체세포성 돌연변이, 체성 과변이, 친화도 성숙이라 한다 그랬지, 가 일어나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큰 항체를 생성한다. 참이다. 요 세 가지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번에 다양한 항체의 항원에 대한 특이성은 항체의 불변 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체의 가변 부위이지, 변이 부위이지. 그래서 옳지 않다. 특히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결정되는 부위를 상보성 결정 부위라 해서 CDR이라 한다 그랬지. 답은 4번이다. 다음 385번 두 개의 중세와 두 개의 경세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면역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의 동의어가 감마 글로불린. 이 감마 글로불린의 동의어가 엔티바디,
항체. 그래서 항체, 감마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전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는 이뮤노글로불린이라 해서 IG, 그 다음에 뒤에 MDGEA라고 표기합니다. IgG 항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두 개의 중세는 아까 그림에서 표현했지 불변 영역에서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서로 결합합니다. 참이다. 이황화 결합이다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한다. 두 번째, 중세와 경세의 가변 영역은 각각 독립된 항원 결합 부위를 형성한다. 중세와 경세의 가변 영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항원 결합 부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중세와 경세 모두 가변 영역과 불변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두 개의 중세는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두 개의 경세는 서로 직접적인 결합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까 그림에서 봤지. 경세는 중세에 결합을 하고 두 개의 중세는 FC 부분에서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것이지.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번 사람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는 IgE다. 알레르기 항체는 IgE다. 2번에 체외로 분비되는 항체는 일양체. 이게 중요합니다. 단량체라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일양체의 IgA이다. 3번에 태아에게 수동 면역을 제공하는 항체는 IgA가 아니라 IgG라 그랬지. 그래서 유일하게 IgG만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4번에 B세포의 항원 수용체로 작용하는 항체는 IgD와 IgM이다. 주된 것은 IgM입니다. 원래 문제는 IgD라 했는데 이런 지문들은 잘 쓰지 않는데 여기 공모 문제에서는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5번에 항원 자극에 반응하여 가장 먼저 분비되는 항체는 IgM이다. IgM이 분비가 되다가 형질세포가 되면 IgG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현상을 항체 종류 전환이라 합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387번 그림 가는 조혈 모세포에서 림프구가 분화하는 과정을 나는 세균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세균 X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항원을 가질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형질세포, B림프구, 보조 T림프구 중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항원을 삼킨 대식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가공했으니까 2형 MHC가 여기에 관여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결합하는 미연이니까 얘는 보조 T림프구가 되겠지. 요즘은 T림프구란 개념보다 T세포란 개념을 선호합니다. 보조 T림프구 TH세포가 기역을 분화시키는 것이니까 기역은 B세포가 되겠지. B림프구.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생물을 정확히 전공한 대학 교수들도 있지만 현직 교사들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지식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화란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분열하고 분열된 것이 분화되는 것은 예로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문제에 대한 것들은 계속 교정이 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개념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분화가 되면 얘가 항체를 생성하는 전문 항체 생성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형질세포라 합니다. 분화가 되지 않고 비활성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기억비세포라 한다 했습니다. 얘가 기억비세포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B셀이 되게 되고 니언은 보조 T셀이 되게 됩니다. 가장 옳은 것이라 했습니다. 세포 기억과 니언의 핵상은 얘는 2n 핵상이라 해야 됩니다. n 핵상이 되는 것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n 핵상인 것이지, 이번에 세포 기억은 골수에서 생성되어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가슴샘, 사이무스, 흉선에서 성수가 하는 것은 B림프구가 아니라 T림프구인 것이지, 그래서 옳지 않다.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어서 골수에서 성숙합니다. 성숙이란 B세포 수용체, 항원 특이 수용체를 획득하는 것을 성숙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번에 세포 니언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다니까 그것이 참이 되겠지. 4번에 세포 디귿은 항원 특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얘는 항원 특이 수용체가 없어지고 대신 소포체와 골지체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B세포로 하지 않고 형질세포라 한다 했지. 5번에 세포 디귿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항체를 생성한다. 안 됩니다. 한 종류의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 문장에서도 출제가 된 문장인데, 세균 A를 흔히 항원이라 하게 되면, 혹은 감염원이라 하게 되면 이 감염원의 표면에 있는 인식되는 분자를 항원 결정기라 합니다. 에피톱이라 합니다. 항원 결정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균 A가 항원 결정기를 A 단백질, B 단백질, C 단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럴 때 A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A에 대한 항체, 항A가 만들어집니다. B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B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C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C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감염원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항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이 항체의 관계를 다클론 항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다클론 항체, 여러 종류의 항체를 하나의 B세포 클론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얘는 편의상 얘를 BA세포라 하면 BA세포 클론이 형질세포가 되었을 때는 얘만 생성합니다. 얘를 편의상 BB세포라 하면 BB세포 클론이 분화가 되어서 형질세포가 되면 항B만 만듭니다. 얘를 만드는 것을 편의상 BC세포라 하게 되면 BC세포 클론이 정식에서 분화가 되었을 때는 항C만 만들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B세포는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듭니다. B세포는 혹은 형질세포는 B세포와 형질세포는 단일 클론 항체를 생성합니다. 하나의 클론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클론 항체와 다클론 항체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의 감염원에 대해서는 다클론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B세포 클론에서는 단일 클론 항체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B세포 클론에서 다클론 항체가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단일 클론 항체만 생성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388번.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식세포가 항원을 삼키면 리소솜에서 가공이 되어서 2형 MHC와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결합을 하고 대식세포에서 분비가 된 인터루킨 1이 T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T세포는 인터루킨2를 분비해서 자기가 자기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증식하게 되고 이후에 분화가 되어서 효과 T세포가 되게 되면 얘가 항원을 삼킨 B세포를 자극합니다. B세포가 분열을 해서 증식하게 되면 분화가 되면 얘는 형질세포가 되게 되고 분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기역 B세포가 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에 간은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얘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아니라 특이적인 면역은 B세포와 T세포에 의한 면역을 특이적 면역이라 한다 했지. 후천성 면역. 따라서 여기는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방어기작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기역은 B세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 그래서 이름도 B세포이다. 3번에 니언은 형질세포이다. 참이다. 4번에 니언에서 생성된 항체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그것이 참이다. 5번에 기역 B세포는 2차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그것이 다시 항원이 재차 유입이 되게 되면 기역 B세포가 증식을 해서 형질세포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 일부는 남아있어서 기역 B세포가 계속 존속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다. 다음 389번도 마찬가지. 먼저 이론부터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기역 B세포에 의한 기역 면역은 미경은 B세포에 비해서 기역 B세포는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항체를 생성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 B세포를 철수로 하고 T세포를 0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량진구다. 그러면 노량진구에서 철수와 영희가 두 사람이 무작위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생각해 봐봐. 확률이 너무 낮겠지. 근데 항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항원에 대해서 대식세포가 삼켜 가지고 T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T세포가 계속 증식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는 철수는 1명인데 영희가 10만 명으로 늘어난 거야. 10만 명의 영희가 계속 노량진을 돌아다니게 되면 그러면 철수와 쉽게 만날 수 있겠지, 그치?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제 철수가 영희와 만나게 되면 영희도 이제 1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기역세포야. 따라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한 명의 영희가 항원을 인식하는 것보다 10만 명의 영희가 항원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지. 또한 영희도 10만 명이고 철수도 10만 명이니까 이들은 너무나 빠르게 접촉이 되겠지.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B세포와 T세포가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항체가 바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항원에 감염이 되게 되면 첫 번째 감염 시에 항원이 생성되기까지 시간은 대략 5일에서 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재차 감염이 되게 되면 보통은 그날 당일날 항체가 만들어질 만큼 항체는 너무나 빠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역 B세포는 원래부터 세포의 수도 많고, 그리고 미경은 B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증식을 하고 세포당 분비하는 항체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항체가 농도가 높습니다. 항체가 더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B세포는 항원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계속 체세포성 돌연변이를,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항원에 대한 친화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큰 항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굉장히 빠르게 친화력이 큰 더 많은 항체가 분비가 되니까 기역 면역, 2차 면역 반응은 너무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대한 것이 2번 감염이 되었으니까 A가 X에 대한 항체가 되겠지. Y는 1차 감염이니까 B는 Y에 대한 항체가 되겠지. 따라서 1번에 A는 항원 X에 대한 항체이다. 참이다. 2번에 항원 Y의 1차 감염 시점에 G의 체내에는 항원 Y에 대한 기역세포가 존재한다. 만약에 기역세포가 존재했다라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태도 이렇게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옳지 않다. 3번에 가 구간보다 나 구간에서 항체 A를 생성하는 형질세포의 수가 더 많다. 그지? 항체 A를 생성하는 것이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은 얘는 상대값인데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100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분비하고 세포의 수도 더 많다. 4번에 가 구간보다 나 구간에서 생성된 항체 A가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더 크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5번에 가보다 나에서 항체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항원 X에 대한 기역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지? 기역 면역은 기역 B세포 때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0번) 문제. 가는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사람 X의 체내에 항원 AB가 침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은 각각 기역세포와 형질세포 중 하나이다. 기역이 항체를 분비하는 것이니까 형질세포가 되겠지. 니은이 기역세포가 되겠지. 항원 B가 1차 침입이 되었을 때, 항원 B가 2차 침입이 되었을 때, 근데 항원 A는 1차 침입이 되었는데 항체의 분비 형태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미 항원 A에 대한 것은 이 실험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접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1차 침입에 대해서 기역 면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실험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항원 A에 대해서 노출된 적이 있다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항원 B는 이 실험에서 처음으로 침입이 된 것이고 기역 면역이 형성이 되니까 2차 침입에 대해서 기역 면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차 면역 반응,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1번에 기억은 기억세포, 니언은 형질세포. 기억이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인 것이지.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 2번의 X는 이전에 항원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다. 항원 B에 대해서는 노출된 적이 없다. 근데 항원 A에 대해서는 노출된 적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3번의 T1 시점에 X의 체내에는 항원 A에 대한 니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T1 시점에서 얘는 기억세포가 존재하니까 기억 면역의 형태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 4번에 항원 B의 2차 침입에 의해 항원 B에 대한 니언이 기억으로 분화되었다. 니언,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참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5번에 항원 B의 2차 침입 시 B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식세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억 면역은 이것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원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원이 먼저 대식세포에 삼켜지게 되고 대식세포가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면 T세포가 효과 T세포가 되게 되고 이 효과 T세포가 B세포를 감작을 시킵니다. 근데 기억세포가 존재하게 되면 기억 B세포가 항원을 삼켜가지고 바로 기억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식세포를 통해 가지고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B세포가 직접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대식세포의 활성화 없이 바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 면역을 빠르게 일으키는 기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